거인의 어깨 1. 홍진채. 사람들이 무언가에 열광하고 있다는 건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멀리해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건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으니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 뇌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양식은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기업의 자기 자본을 잘게 쪼갠 증권이 주식이고, 따라서 주식은 미래에 늘어날 자기 자본만큼의 가치를 지닙니다. 자기 자본이 많이 늘어나려면 경영진이 사업을 잘 해야 하니까 경영진의 역량이 중요하고, 또한 그 역량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회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의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 요소가 주식의 가치를 형성합니다. 그레이엄의 사고 체계를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주식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다. 2. 시장은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여 지나친 낙관과 비관을 오간다. 3. 나 또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는 가격에서 매수하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제 이런 원칙도 추가할 수 있겠지요. 4. 미래의 성장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5. 철저한 분석하에 매수를 했으면 분석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함부로 매도하지 않는다. 내가 건전한 마인드로 기업을 잘 분석하여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훌륭한 투자인데 그 계산을 잘 해내지 못하고 비싸게 사거나 싸게 샀더라도 단기간의 변동에 마음이 흔들려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 가능성이 위험입니다. 즉 위험이란 투자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회사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하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회사가 파는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생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라는 말은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생활 주변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건 그냥 투자 아이디어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기업이란 무엇이고 주식이란 무엇인지,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제품이 이 회사의 매출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사의 다른 사업부나 다른 제품은 어떠한지, 재무 구조는 튼튼한지,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지, 주식의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은지 등등의 수많은 질문을 던진 이후에야 사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샀을 때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 최대 이익은 무한대입니다. 채권을 생각해 볼까요? 최대로 돌려받는 돈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다입니다. 반면에 손실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공매도는 어떤가요? 최대 이익은 100%이고 최대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린치는 월가의 영웅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였고 2013년의 인터뷰에서도
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잠재 이익의 폭이 잠재 손실의 폭보다 큰 비대칭 자산입니다. 웬만큼 잘못된 주식을 잡아도 반토막 정도로 끝나는 반면 웬만큼 좋은 주식을 잘 잡으면 두세 배는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끊으면 끊을수록 비대칭적인 수익률 분포는 대칭으로 바뀝니다. 화단에서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행위를 경계하라. 그리고 심루타를 찾아라는 이야기는 종합해보면 기업의 가치를 범위로 평가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재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앞서 꾸준히 해온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린치는 이것을 개별 기업을 넘어서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알려준 것이지요. 심루타로 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여러 난관을 겪습니다.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도 있고 가치가 1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을 테니 가치 기반 사고를 하는 관점에서도 업사이드 폭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가격이 오른 주식을 파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매했을 경우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찰 비용입니다. 주식을 한 번 사고 파는 데에는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래 수수료와 세금뿐 아니라 슬리피지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인 비용도 존재합니다. 어떤 주식을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는 팔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행동의 후회와 비행동의 후회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비행동의 후회가 더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행동의 후회가 더 큽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다급하게 다시 주식을 사면 그 이후에는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취약해집니다. 나는 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내가 잘 아는 주식이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도 정확할 거라고 믿으며 매수 단가가 리셋되었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잠깐의 주가 하락에 또다시 매도를 해버리고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또 행동의 후회를 느끼면서 또 매수에 나서다가 수익률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세 번째는 리서치의 효율성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초창기부터 회사에 투자해온 투자자라면 그때그때 새로 나오는 정보만 업데이트하면 되고 또한 그 정보를 해석하는 데에도 과거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보다 유리합니다. 한편 이런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복리로 성장하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지 3, 4년이 지나면 리서치 노력은 급격히 감소하면서도 수익률은 복리로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